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어제였죠. OTT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CJ ENM과 손잡고 한국 진출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OTT 뉴스 하피TV가 놓칠 수 없죠. 이 소식을 하피TV가 분석해봅니다. 미디어마다 헤드라인을 다르게 뽑아서 한 번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하피TV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협업의 주체는 CJ ENM과 바이아컴 CBS입니다. 바이아컴 CBS를 간단히 설명하면 바이아컴, CBS 그리고 파라마운트를 보유한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미국은 이런 종합 미디어 그룹이 영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타임 워너, 컴캐스트, MBC 그리고 바이아컴 CBS가 3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불립니다. 이 3사 모두 OTT를 운영하고 있죠. HBO Max, 피콕 그리고 파라마운트 플러스입니다. 원래는 폭스까지 4대 미디어 그룹으로 꼽혔는데 20세기 폭스를 디즈니에 매각하면서 빠졌죠. 이번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CJ 컨텐츠를 미국 OTT 플루토 TV 내 K 컨텐츠 by CJ ENM으로 제공, 파라마운트 플러스 내에서 CJ 드라마 제공, 티빙 내 파라마운트 플러스 브랜드관 론칭, 바이아컴 CBS의 티빙 지분 투자 결정, 그리고 7편의 티빙 오리지널 작품의 투자. 정리해보면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국내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형태는 지금도 있죠. 웨이브가 HBO 콘텐츠를 1년 계약을 맺으면서 웨이브 내에는 HBO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고 HBO 맥스가 국내에 진출했어 라고 하지는 않죠. 이 내용은 파라마운트와 CJ ENM이 서로 콘텐츠를 교환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티빙은 1년 전에도 이런 계약을 추진했죠. 티빙을 분사하면서 HBO 맥스를 파트너로 데려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CJ ENM과 넷플릭스의 독점 계약 때문에 무산되었는데요. 이 HBO Max의 공석을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메꾼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이후에 리뷰할 계획인데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바이아컴 CBS가 운영하는 OTT인데요. CBS가 원래 CSI 시리즈나 스타트렉, 빅뱅 이론으로 드라마 맛집이죠. 원래 2007년 훌루를 론칭했을 때 공동 참여했다가 지분을 정리하고 2014년 자사 OTT인 CBS 올 액세스를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이 OTT를 올해 3월 4일 이름을 바꾼 것이 지금의 파라마운트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지도 않은데 가입자 수 4,800만 명을 이미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메이저 OTT 중에서는 꼴등입니다. 스펙은 4K,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 일부 HDR10 플러스를 지원하고 가격은 9.99불인데 광고를 보면 5.99불로 할인해줍니다. 동시 접속자 수는 3인, 가입 시 무료 사용일은 한 달입니다. CJ ENM 이 딜을 왜 했을까요? 파라마운트 플러스 콘텐츠로 티빙 가입자 수가 폭등할까요? 정말 일부는 이 때문에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파라마운트 플러스 콘텐츠로 유입되는 신규 가입자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 자체가 킬러 타이틀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국내 사용자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오히려 파라마운트 플러스 쪽이 득이죠. 오징어 게임이 히트하면서 모든 OTT가 한국 콘텐츠를 확보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딜을 통해 한국 최고 수준의 CJ 콘텐츠를 확보했으니까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과 지옥을 얻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8천억을 쏟아부은 것을 감안하면 너무 손쉬운 딜인 거죠. 참고로 넷플릭스와 CJ는 2023년까지 CJ 프라임 시간대 방영하는 드라마 21편을 넷플릭스에 독점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전 HBO Max는 넷플릭스 계약을 철회해야만 투자하겠다는 것에 반해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에 공급해야 하는 CJ 콘텐츠를 넉넉하게 잡아 20%로 봤을 때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나머지 80%만 우리한테 줘. 대신 계약 끝나면 우리 그때부터는 100% 줘. 이런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득인 셈이죠. 반면 CJ는 자사의 콘텐츠를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통해 글로벌 유통하는 것에 욕심을 내는 듯 보입니다. 최근 콘텐츠 부분에서 CJ가 인수한 혹은 인수 예정인 기업들을 보죠. 먼저 미국 영화사 엔데버를 9,200억 원에 인수했죠.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를 7천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인수할 계획이고 잘 알려지지 못했지만 박찬욱 감독의 모호 필름을 100억 이상을 주고 인수했죠. 이렇게 CJ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CJ에는 엄청난 양의 콘텐츠가 쌓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쌓아둔 콘텐츠를 어떻게든 글로벌로 유통해야 합니다. 기생충과 같은 국내 영화를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통해 직접 글로벌 유통합니다. 9,200억을 주고 산 엔데버에서 제작한 영화와 드라마도 OTT로 유통해야 합니다. 또 SN과 CBS가 손을 잡고 K-POP 오디션 프로그램을 미국 전역에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CJ는 이렇게 콘텐츠를 글로벌로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시급했던 겁니다. 이외에도 CJ는 파라마운트가 취약한 동남아 지역에 티빙을 통해 직접 진출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12월 CJ는 네이버와 6천억 규모의 지분을 교환했죠. 이를 통해 네이버가 CJ ENM의 3대 주주, 스튜디오 드래곤의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동남아 메신저 시장 1위인 라인과 함께 티빙 공동 마케팅을 펼쳐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티빙 콘텐츠를 라인을 통해 홍보하겠다는 것이죠. 파라마운트 플러스 그리고 라인 이 두 축을 기반으로 CJ는 글로벌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도 지원군으로 가세합니다. 삼성전자가 자사 TV 리모컨에 티빙 바로가기 버튼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 합니다. 대상은 티빙이 진출할 동남아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CJ는 자사 컨텐츠에 HDR10 플러스를 지원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좀 아니죠. 한국 미디어들이 파라마운트 플러스 국내 진출이라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리 매력적인 부분이 없죠.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직접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티빙 내 입점이며 컨텐츠를 모두 가져오지 않고 일부만 걸러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당연히 4K,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특히 티빙이 HDR10 플러스만 지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일부 콘텐츠만 4K, HDR10 플러스를 지원하고 돌비 애트모스는 아예 생각도 없겠죠. 이렇게 사용자는 메리트가 떨어지지만 이 딜을 통해 CJ는 글로벌 진출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티빙이 직접 동남아 진출을 결정한 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른 안드로이드 TV 앱, 애플 TV 앱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앱 리뉴얼 해주세요. 느릴 뿐만 아니라 UI, UX도 최악 수준입니다. 이 앱으로는 글로벌 진출 성공 못합니다. 참고로 저는 파라마운트 플러스 사용 중인데요. 국내 진출 전에 파라마운트 플러스 리뷰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